안녕하세요. 단체급식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작업 관리라는 것은 현장에서 단체급식이든지 아니면 일반 조리장의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의 어떤 작업의 방법과 또 조건 등을 조사하고 연구, 조직하여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작업에 방해가 되는 조건들을 선별하여서 개선하여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활동을 바로 작업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단체급식에서의 그 운영은 작업 관리를 잘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완수가 가능하겠죠. 과거에는 전체 급식비에 식재료비가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급식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급식 산업에서 흑자 경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조절이 아주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종업원에 대한 작업관리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죠. 종업원에 대한 작업관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단체급식은 매우 다양한 어떤 그 작업을 거쳐서 완수가 되죠. 단체급식소에서 작업은 물품 및 식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구매라든가 검수에서부터 저장, 전처리, 조리, 배식, 세정, 살균, 소독, 정리정돈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기능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관리자나 영양사들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관리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업관리의 어떤 의의라면은 일정한 작업 요원이 일정한 시간 내에 작업을 행하고 그 작업을 표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단체급식에서의 작업관리는 작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은 물론 안전이라든가 품질의 유지를 고려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의의를 갖고 있고 그런 특성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급식 작업원의 업무를 조직하고 공평한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급식 관리자나 영양사가.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급식 시설의 규모라든가 운영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표준화되는 작업은 진행을 하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특성상 대부분의 급식소에서는 일주일 내내 급식을 행한다든가 아니면 주 5일 행한다든가 특히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서는 새벽부터 저녁과 야식을 위해서는 야간까지 작업이 요구가 되고 식사 시간에 몰리는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산업은 인력에 의존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작업이 노동 집약적이고 또 미숙련된 조리원도 다수 고용하게 된다. 어떤 그 작업 관리의 목적으로 본다면은 그림 5-11에 나와 있는 작업 관리, 작업의 어떤 그 능률화라든가 또 작업 시간의 단축, 생산량의 증대, 품질 개선 및 균일화, 원가 절감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작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이제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종업원의 이긴 결과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했을 때 종업원이 만족하고 또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의 표준화가 이루어질수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작업의 관리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작업 어떤 그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은 숙련도가 좀 낮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작업 수행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의 어떤 균일화도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작업 관리는 어떤 그 작업 수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환경이나 작업 방법, 종업원의 배치 등의 요소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작업 공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최대한의 이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되겠다. 이제 여기 좀 전에 그 급식소에서의 그 작업 내용과 관리해서 조리 작업하고 그 외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 조리 작업의 관리는 보면은 전처리 작업, 즉 예비조리와 주조리 작업, 가열을 한다든가 조미를 한다든가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급식 인원수라든가 또 조리원의 숙련도라든가 조리시설의 배치 혹은 조리기기의 기계화 정도나 성능 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에 소요되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리고 조리 작업의 표준화를 이룬다든가 또 조리 작업의 내용이 변화하는 특수성을 갖는 조리 작업 관리에 대한 면밀한 계획 등을 해서 조리 작업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위한 절차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배선, 배식의 작업 관리, 이렇게 해서 급식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급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온 급식, 따뜻하게 온도가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대로, 찬 음식은 찬 음식의 온도 관리를 해서 이런 저온 급식이라든가 정량 배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배선하고 배식의 작업 관리에 대한 이제 요점은 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이 요점은 각각의 음식을 적합한 그릇에 색채와 모양을 고려하여 외관상 급식 대상자가 만족하도록 이제 담아내고,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저온을 유지한다는 거.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미생물적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식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끔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 대상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배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배선이라든가 뭐 배식 작업 그 방법이 급식 시설에 따라 사실 실제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위의 이 4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급식 시간이라든가 작업원의 수라든가 설비라든가 기계 등을 고려해서 계획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기 세정이라든가 또 뭐 수납 및 청소 작업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들 작업은 대체로 뭐 식기를 세정한다든가 뭐 요즘은 자동 식기 세척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들 작업은 비교적 어떤 거 단조로운 동작의 반복 작업을 하면서도 노동 강도가 높고 피로도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좀 미비한 편이고, 왜냐하면은 단조로운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가 또 미비하지만 급식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런 식기 세정 수납 청소 작업 관리는 식기류를 씻는다든가 또 대량 조리를 하는 기기류의 관리를 한다든가 청소 작업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안전한 급식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식기류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일일 한 번 식사를 하면은 그 다음 식기 사용수에 비례해 가지고 식기의 재질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세척하는 세정 방법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기사가 끝나면은 식기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또 회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정 작업 담당자를 배치한다든가 작업 시간이랄까 이런 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식기 반납하는 그런 코너에 잔반을 버리고 세정 코너하고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에 얹는 경우는 오히려 조금 어떤 거 인원 작업자의 수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급식의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어떤 그 고객의 협력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음식 찌꺼기 세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40도씨 정도의 그 어떤 그 온탕에 담궜다가 4, 50도씨 온탕에서 세제하고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나중에 식기 세척기에 들어가는 온도의 경우에는 보통 75도씨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조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대량 조리 기기류의 관리는 조리 기기류의 어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혹시 혹이라도 고장이 났다면은 정상적으로 보수가 잘 되어져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작업 관리에 있어 가지고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유의사항이라든가 청소 상황이라든가 보수 점검에 관한 항목 등을 이제 매뉴얼화해서 비치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 모든 종업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각 항목에 대해서 잘 실시 유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리자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 작업 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리장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조리대라든가 선반이라든가 조리실 주변의 청소는 쓰레기 및 잔반을 제거하고 해충류를 또 제거해야 됩니다. 보행해충이라든가 비례해충이라든가 뭐 설치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입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서 이치 발생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매일매일 끝날 때에 뭐 청소를 하고, 대청소 같은 경우,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말 아니면 금요일 석식 후라든가 이렇게 석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중식까지 급식이 제공되는 그러한 경우라면은 중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는 청소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이 청소 주기를 정해서 매뉴얼화해서 작업 관리를 하게 되고, 조리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즉시 배출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건 즉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해포하는 그 파포한 재활용 쓰레기와 같은 것도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를 제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치가 생긴다든가 해충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청소관리 작업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식품 안전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분석과 작업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 분석이라면은 첫째는 단체급식소에서 필요한 인원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작업 분석을 통해서 작업 과정을 평가하고, 각 작업 분야별로 필요 인원을 정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작업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급식 작업에 필요한 종업의 수는 각 시설의 종업원 수는 시설의 고객 수라든가 시설의 종류, 즉 뭐 산업체인가 학교인가 병원인가 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급식 횟수가 몇 회인가, 시설의 면적, 조리기기의 설치 상황 등 여러 요소들에 따라서 이 필요한 종업원의 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작업 비치 계획은 이제 직무 배분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배분은 어떤 직무에 가장 많은 시간과 요원이 필요한가, 기능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가, 연관성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작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작업이 평균적으로 할당되어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직무 배분의 연구를 함으로 해서 직무 배분을 적당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 각각의 업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되고 있으며 그 직무가 어떤 내용인가를 상세히 알 수가 있다면은 이 작업 관리라든가 개선은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배분의 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업 일정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급식 관리자는 급식부 내에 있는 어떤 그 조직도와 업무 분담표, 직무 기술서, 작업 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사용한다 이랬는데, 이 급식 관리자는 급식부 내에 있는 어떤 각 종업원의 어떤 위치나 기능, 또 책임의 한계 등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바로 이 조직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 업무 분담표, 어떤 업무를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작업 일정표 몇 시에는 오전에는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점심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등의 이 작업 일정표 등을 작성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조직도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업무 진행상의 어떤 결제 라인을 보여주고 직책과 기능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그 다음 업무 분담표는 조직상의 어떤 직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기능에 따라서 각각의 업무를 명시해주는 표가 되겠죠. 직무기술서는 특정한 어떤 직책에 요구되는 기술과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직무 수행 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가 있겠고, 작업 일정표는 작업 시간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작성해서 작업 분석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호박나무의 작업 일정표를 예를 들어 놨는데, A라는 작업원과 B라는 작업원이 있다면 A 작업원과 B 작업원은 각각 재료 준비를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량을 계량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 파, 마늘 다지기와 애호박 씻기를 10시 30분까지 A, B 작업원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날 준비사항은 마늘은 깐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라는 얘기가 되겠고, 급식 대상자는 100명이고 조리 작업원은 2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식 인원수 50명에 대해서 1명 정도의 조리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기는 열원이 2개가 있고 저울이 있다는 이러한 사항을 밑에 이제 두게 되고, 그래서 애호박을 썰고, 그 다음에 썬 애호박을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는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에 조리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짜서 물기를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볶기와 조미하는 시간이 11시 10분부터 30분까지 30분. 그 다음에 12시까지는 모든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담기와 배식이 12시부터 시작된다는 호박나무를 물론 여기는 이제 호박나물만을 실제적으로 단체 급식에서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나무를 함에 있어가 작업 일정표가 이렇게 나간다는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일정표를 볼 것 같으면은 음식명은 이렇게 버터 프렌치 브레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학교 급식 종업원의 작업 일정표 이렇게 해서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선생님들을 위한 음료 준비를 이제 한다. 매니저는 보통 7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작업원 1은 6시간, 작업원 2는 5시간, 작업원 3은 4시간의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라세그나라는 어떤 소스 만드는 길을 도와주는 것을 매니저가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라세그나 소스를 작업원 1이 만들고, 작업원 2는 8시 30분부터 과일을 꺼내서 냉장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작업 일정표를 만들어서 하되, 배식의 경우는 보통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배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출납하고 12시부터 배식을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배식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배식이 완료가 되고 음식 치우기 하면은 보통 1시부터 시작해서 회계를 보고 10분 휴식을 하고, 여기 전부 보면은 배식기기를 청소를 하고, 이게 식사가 11시 30분부터 배식이 시작되면 이때는 일찍 급식을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어떤 세척대에다가 바로 식기와 같은 것들 다 식사가 완료되는 식기를 세척대에 갖다 주면 작업원 3은 세척만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점심 식사를 하고 세척실 청소를 하고 주방 청소 보조를 하는 이러한 일정표를 작업실 조리 작업장 내에다가 비치를 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 관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구 과제를 제가 쪽지로 제한테 연구 과제를 풀고 난 다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메뉴별
다량 조리의 실예를 알아보고 소량 조리에서의 생산 방법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아마 제가 그 강의했는 내용 중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급식 생산 관리와 관련된 연구 동향 및 업계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급식 생산의 전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해서 연구 과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다면은 그 교재 보통 뭐 제5장 급식 생산 관리에서 뭐 160페이지에서 160 뭐 1, 2, 3 이렇게 보면은 작업관리 연구 방법이라든가 뭐 방법 연구라든가 작업의 개선이랄까, 작업을 개선하는 데 어떤 그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목적 추구의 원칙, 원래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 배제의 원칙이 있다. 그 다음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 서단 중에서도 선택을 하는 어떤 선택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호적화의 원칙, 가장 적합한 것에 대한 것을 선택하고 또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그런 호적화의 원칙과 같은 것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는 여러분들이 쪽지를 통해서 아는 데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다가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